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틱에 실렸던 성지훈 기자의 아주 흥미로운 기사에서 출발합니다.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던 어떤 시대에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던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렸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건 신문에 실린 한 끔찍한 범죄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때는 1908년 프랑스였어요. 신문에 실린 사파 한 장이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잔느 베버라는 여성이 자기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림이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여성이 이전에 자기 조카 3명까지 똑같이 살해했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는데도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무엇이 당연해 보이는 법의 심판을 막아선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거대한 생각의 전환,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 어두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00년대 초반으로 말이죠. 그때는 그야말로 경이의 시대였어요. 인류가 기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주 낙관적이고 눈부신 진보의 시대였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숨가쁘지 않나요? 18세기 후반에 타오르기 시작한 산업혁명의 불꽃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는 거대한 기술 폭발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정점은 바로 1900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였습니다. 이건 그냥 신기한 물건들 모아놓은 전시회가 아니었어요. 보아라, 인간이 이만큼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고 전 세계에 선포하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성지훈 기자의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바로 이 시기에 영사기, 전화기, 자동차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감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버린 발명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다시 잔느 베버 사건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눈부신 기술 발전의 시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어두운 행동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진보의 빛은 인간 내면의 도살인 이 깊은 그림자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성지훈 기자가 기사에서 꿰뚫어 본 핵심입니다. 산업혁명 같은 거대한 사회 변화가 단순히 기계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고민을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기존의 도덕이나 질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생각의 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야, 악마의 씨였어, 이렇게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딱 잘라 말하면 됐어요.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현대사회의 문제들 앞에서 이런 낡은 흑백 논리는 더 이상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기존의 설명 방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 복잡한 시대를 분석할 새로운 지적인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학문들이었죠.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망과 무의식적인 충동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현미경 같은 게 발명된 셈입니다. 그리고 현미경이 있다면 그 짝꿍인 망원경도 있어야겠죠? 바로 사회학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학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한 개인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 구조나 관계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새로운 학문들이 그냥 학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지훈 기자의 기사에서 강조하듯 바로 이 잔느 베버 사건이 정신분석학 같은 새로운 생각들을 현실 세계의 법정으로 끌어내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일종의 기폭제라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거대한 생각의 변화가 만들어낸 실제 결과였습니다. 잔느 베버에 대한 판결은 악마의 소행에 대한 처벌, 즉 사형에서 정신 이상이라는 의학적, 심리학적 진단에 따른 치료, 즉 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바뀌니까 한 사람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죠?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이 지적인 혁명은 단순히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의 뿌리가 되는 아주 거대한 유산인 셈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계들의 놀라운 발전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기계를 발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인문학의 혁신을 촉발시킨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통찰을 레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성지용 기자는 기사에서 이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1910년의 인문학은 바로 전 세기의 산업혁명 및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인문학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 세기의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 위에서 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뜻입니다. 100년 전의 기술혁명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낳았다면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고의 틀과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